좋은 광고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광고를 만드는 것은 제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뷰티 업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올리브영. 저는 올리브영을 정말 많이 방문하는데요. 올리브영에는 소비 금액에 따라 멤버스 등급이 나눠집니다. 베이비 등급부터 골드 등급까지 다양한 등급별로 있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올리브영 골드 등급 멤버스를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뷰티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보신 것처럼 매월 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제가 구매한 뷰티 제품의 브랜드별, 제품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뷰티 제품을 분석하는 취미를 가진 마케터로서 뷰티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뷰티 업종 경쟁사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소재들이 브랜딩에 탁월할지, 전환을 유도할 소재가 어떤 컨셉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의 성분, 발림성, 텍스처 등 다양한 소구 포인트들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캐치한 소구 포인트들을 녹여 여러 가지 컨셉의 소재들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제가 제작했던 소재들입니다. 다음은 저의 뷰티 업종 이해도와 소재 제작 능력 바탕으로 실제 제안에 성공한 뷰티 브랜드 피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신규 브랜드이며 선케어 라인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메인 제품으로는 밤 타입 프라이머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처음 피사에게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쟁사 모니터링을 하던 도중 피사의 광고가 보였고 여러 광고들을 확인해 보니 운영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재가 중요한 메타 광고에서 AI를 활용한 정보 제공성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타 경쟁사 대비 광고 주목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자사명 키워드 검색 시 브랜드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 광고 동시 자사명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워링크에서는 올리브영, 무신사, 쿠팡 등과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어 광고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해당 문제점들과 경쟁사 광고 운영 벤치마킹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메일로 제안드렸습니다. 해당 메일을 받은 피사에서는 광고 계정 조회 권한을 부여해 줄 테니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달라는 의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분석한 1차 계정 분석 미팅과 메타 광고를 포함한 2차 광고 제안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미팅 끝에 수주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피사에 어떤 전략의 제안을 해서 수주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광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사의 광고 진행 현황입니다. 광고 집행 매체는 네이버 메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광고 비용으로는 네이버 500만 원, 메타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KPI는 구매 매출액 증대였으며 입점 플랫폼은 올리브영,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SA 중에 파워링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선 자사명 검색 시에 브랜드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 검색 광고 동시 노출로 인한 파워링크에서 불필요한 입찰 경쟁 중이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자사명 키워드의 경우 파워링크 중단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사 브랜드의 추구성과 다른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었던 점인데요. 예를 들어 골프 선크림, 약국 선크림 같은 키워드들에서 예산 중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피사는 여행용, 휴대용 등의 휴대성이 용이함을 어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 여행용 선크림, 휴대용 선크림 같은 구매 의도 키워드를 활용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자사명이 들어간 키워드 그룹에서는 구매 완료 로아스 70%에서 170%인 반면에 피사 신규 제품 그룹단의 구매 완료 로아스는 0%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쇼핑 검색 광고의 KPI는 전반적인 로아스 확대로 잡았고요. 자사명, 성분, PDRN 등의 소고점별로 제품 그룹단을 분리 운영을 하는 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브랜드와 제품에 관련 없는 검색어에 노출되어 광고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주기적으로 광고비 누수되는 키워드들을 설정하여 광고비 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제외 지면도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요. 노출수는 많지만 클릭수가 낮아 광고 품질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해드리며 제외 지면을 설정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GFA의 문제점들인데요. 애드부스트는 쇼핑 검색 광고 지면에 노출 지면과 중복으로 노출되며 모든 제품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중지면 노출로 인한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모든 제품들이 노출됨에 따라 자사 제품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에셋그룹단을 분리하여 노출 지면을 나누고 일부 메인 제품들만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뷰티 업종 특성상 잠재 고객 설정으로 반복 구매, 리타겟, 유사 타겟 등의 타겟 설정으로 구매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잠재 고객과 타겟 설정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쇼핑 타겟 설정을 하여 스토어 방문자, 쿠폰 발급을 받은 자, 장바구니를 담은 자 등의 소비자의 모수를 확보하는 개선안을 전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광고의 문제점들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AI를 활용한 단순 이미지 광고 소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경쟁사 대비 주목도가 하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고 주목도가 하락하면 클릭률이 낮아져 또한 매출액 증진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경쟁사 소재 분석 전달 및 벤치마킹한 다방면의 이미지 소재 제작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광고가 하나의 그룹단에서 라이브되고 있었는데요. 그룹 안의 광고들이 경쟁이 발생하여 뷰티 업종은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동일한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메타 광고 소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고점별로 그리고 타겟별로 캠페인 분리 및 그룹 분리를 하여 신규 타겟, 리타겟 등의 광고 그룹 세분화하는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의 랜딩 페이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는데요. 전환 추적이 되지 않아서 광고를 보고 얼마만큼의 전환이 나왔는지 추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NT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메타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소재당 빈도수가 2에 근접될 때마다 소재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소재를 주기적으로 뷰티 시장에 맞춰 교체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들과 이에 따른 개선점들을 제안드리며 저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맞춤 전략으로 인해 수주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수주 성공 요인은 차별화된 광고 소재 기획과 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와 리뷰를 분석하여 제작한 제품 효능 강조 소재와 자사 스토어 할인을 강조한 할인 강조 소재를 제작하였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다지기 위해 브랜딩 특화 소재를 제작하였습니다. 제품의 강점을 강조한 메시지 전달과 소비자 관점의 소구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는 소재 제작이 저의 큰 수주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성공 사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 업종 전문 마케터입니다. 취미로부터 시작된 뷰티 업종의 제품 이외와 관심을 기반으로 광고주의 제품과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광고에 적용해 성과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뷰티 업종입니다. 뷰티 제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제품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시선에서 광고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마케터를 찾으신다면 저 문신 마케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신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